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해줄래?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2, 3학번 재학 중인 최호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호빈이 제 애제자인데요. 호빈이가 또 국어교육과입니다. 맞지? 네, 전공 선택이 후회 없니? 네, 후회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또 중동고등학교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어떤 학생들이 가면 좋을까 너무 고민이 된다라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 있을 것 같고요. 또, 내가 현재 이제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데 혹은 고등학생인데 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잘 운영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그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다 잡아낸 우리 호빈이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전에 질문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줬고요. 얘기를 맞춰보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한번 나가볼까요? 우선 이제 우리 또 국어교육과 전공하고 있고 현재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에 있어서 나만의 필살기, 나는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참 좋았다. 이 방식 너무 좋았다. 꼭 소개하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국어 공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은 문학, 독서, 문법이 있을 텐데 문법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우선 독서부터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 사실 독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일단 저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많은 지문을 읽으면서 좀 이제 순수한 어떤 독해력을 좀 기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기출 분석을 한다고 하죠. 이제 그럴 때는 뭔가 시간을 재고 빠른 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해될 때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는 거를 좀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기출 분석에 이제 시간 압박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공부를 했다. 네. 너무 공감됩니다. 좀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사전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우리 교수님도 엊그제 제가 만나뵀는데 교수님도 정말 항상 그 표준국어 사전 옆에 검색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앱을 딱 켜놓고 시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죠. 사전은 필수입니다. 사전 찾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전에 뜻만 딱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문을 꼭 보는 게 중요하죠. 맞아. 우리 말 맞춘 거 아닌데. 이건 누구나 다 공부를 좀 해봤다는 사람들이라면 다 공감할 만한 맞아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독서랑 관련해서 저 고등학교 때 했던 게 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으로 이제 하나의 비문학 지문을 주고 문단별로 한 문장씩 요약하는 거를 시험으로 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거 학생들이 정말 치를 떨었던 정말 두려운 거 공부에 막 떨었던 고1 거의 통과 의례적인 관문이었는데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억울해? 많이 억울하네요. 아니 근데 왜냐면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었잖아. 네, 그래서 맞아요. 현재 고1 학생들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너네랑 조금 다른데 너무 좋지 않았니 사실? 네, 그때 굉장히 좀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험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되게 저희도 어쨌든 수능을 볼 때 굉장히 시간 압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견디는 게. 그걸 견디는 연습도 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빠르게 뽑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시험 자체는 약간 예방주사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 네. 수능의 그 압박을 뛰어넘는 압박을. 독서는 사실 막 사교육 시장에서 정말 시간 단축의 스킬이며 하잖아. 맞아. 그런 그 강사가 추천하는 그 강사만의 특별한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전략들 사실상 실전에서는 큰 그렇게 도움을 도움이 받지 안 못했었던 되는 것 같아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독해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부딪히면서 그 머릿속에 독해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누구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디저트야. 자, 이거 이제 네가 맛봐. 이거 네 거야. 이게 수능 독해에서는 완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우직하게 들이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 저 너무 공감이 되고 읽기 내공을 쌓아라라는 얘기잖아. 결국 많은 지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는 것,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같이 했던 것처럼 문단별로 요약해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시간 압박 받는 거 정말 애들이 많이 고민하거든요. 선생님, 저 이제 고2인데 그래도 지금부터는 시간 압박 좀 주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 제가 한번 이제 반수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과외로 그 친구도 계속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냐라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도 그렇게 이제 독해력이 많이 좋은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했던 얘기는 시간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다. 아, 독해력이 뭔데? 너가 생각하는 독해력은 뭐라고 생각해? 글을 읽고 나서 이거를 이제 필자가 어떻게 일단은 이 필자가 나에게 이런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독해력이라고 가장 처음 독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 이해?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친구랑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결국 이 친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문을 읽는 것도 이 필자와 내가 서로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치.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독해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살을 조금만 더 붙이자면 수능 지문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전문가가 다듬어진 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해력이라는 거, 우리 아까 그 문단 요약하기 얘기도 연장선상인데, 독해력을 키우고 싶으면요, 각 문단을 요약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그 문단의 핵심 정보를 뽑아서 내가 한 문장으로 뽑아내서 이해할 수 있냐. 아, 이 필자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문장과 문장도 그냥 연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 문장에서 어떤 개념을 던져주고 그 다음 문장에서 즉 하면서 걔를 구체화시켜주고 그 다음 문장에서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예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앞에 처음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추상적이라고 느껴지는 개념을 구체적인 예랑 연결시키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독해력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갑자기 그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알아듣겠죠. 그렇다고 바로 여러분이 그런 독해력이 쌓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온전히 내가 읽어내는 훈련, 연습하는 시간을 들여야만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동의해?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는 거를 목표로 공부해라. 아이, 그렇지. 너 역시 내 제자가 맞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막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읽기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한 지문을 온전히 내 것으로 읽어내는 훈련이 계속 쌓여야 돼요. 그게 쌓이다 보면 시간 단축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고3 전반기까지는 시간 압박 너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여름방학서부터는 시간을 줄여나가려는 전략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파트별로 독서, 문학, 뭐 선택 혹은 뭐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막히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얼마 이상의 시간을 더 주지는 않겠다라든지, 요 정도 전략은 이제 자기가 실전 감각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독서는 그렇고 내 기억으로는 너가 문법에 되게 강점이 있었고 아주 좋아했던 것 같거든. 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방법이 참 좋았다, 공부 어떻게 했어? 저희 2015 그 개정 교육과정에 문법 관련된 학습 목표 하나를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었냐면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구조를 탐구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 생활 개선에 활용하는 능력이 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어떤 문장이 써 있을 때 그 문장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수능 문제도 어쨌든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무조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개념을 암기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장을 보고 뭐 끊임없이 분석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문장을 보고 문장 성분을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음운 변동의 어떤 사례를 보고 이게 어떤 차례를 거쳐서 이 발음이 나왔구나라는 거를 분석한다던가,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그쵸. 결국은요, 이 문법은 예시입니다. 예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 이 교육과정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그 예문,
예시 단어, 예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예시를 우리가 배운 문법 개념으로 계속 이렇게 끊어가면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이제 되게 기출 예문들로 하는 거지. 그게 어디 많이 있어? 우리 국어? 국어 단판. 국어 단번 도움 많이 받았잖아, 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아니. 이게 지금 호민이가 이걸 챙겨왔는데요. 쌤이 이거 동영상으로 좀 찍어도 돼? 네. 예. 너 고등학생 때 만든 거지? 네, 맞아요. 제가요, 정말 이거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글씨체 일단 한번 놀라고요. 이게 지금 문법이지? 네, 맞아요. 중세국어의 뭐 관형격 조사 문제를 네가 만든 거야? 네, 맞아요. 뭐 이건 뭐야? 뭐 그냥 여러분 날 것 그대로의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와, 이런 게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문들, 잇몸, 도리깸열 이런 예문들을 실제 발음 어떻게 하지를 직접 해보는 거야. 직접 궁금증을 가져가면서 이야 여기 이런 예문들. 나는 어제부터 물이 얼음으로 되었기를 바랐다. 형은 동생에게 국어 교사가 되기를 권했다. 네가 떠오르는 대로 문장을 쓴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운 문법과 연결시켜 보는 거지. 야, 이게요,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이게 스스로 하는 공부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학원 가면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치? 맞지? 네. 너가 언제 한 거야? 학교 쉬는 시간 때 맨날 이런 걸 하고 있더만. 이거 사실 고3 때 했었는데. 고3 때 한 거야? 네. 누군가가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이렇게까지 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저도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근데 이런 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법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그 개념에 맞게 문장을 써보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분석하는 문제를 뭐 연습 문제 형식으로 하나씩 해보는 거? 만들어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긴가민가 했던, 내가 안다고 착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문학이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생각했던 공부법이랑 지금 대학교에 와서 뭐 여러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좀 생각하는 공부법이 좀 달라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어떤 걸 많이 했었냐면 뭐 다들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듯이 그 문제 중에 보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보기를 잘 읽고 나서 그 보기에 맞게 그 작품의 내용을 구조화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기 문제에 나오는 선지들도 결국은 작품 순서대로 좀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선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 지워 나가는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쵸. 결국 이제 작품을 구조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쵸.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대학생이 된 지금 보니까 어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보기 문제는 어쨌든 결국 그 한 문제를 위한 보기일 텐데, 그럼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물론 그 보기를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과연 꼭 그래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작품 하나를 스스로 잘 감상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상을 한다는 게 이제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시인이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그 단어를 써야만 했을까? 사실 그렇게 이 시인의 어떤 그런 의도? 생각? 아니면 어떤 세계를 읽어내는 게 사실 이 문학 공부를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비단 문학 작품을 내가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가장 최근에 봤었던 3월 모의고사의 그 시 중에서 어떻게 기억해냈을까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 악명 높았던 시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 기억해내는 게 사과랑 관련된 것일까? 그 생각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거,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유,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너 진짜 국어교육과 학생이라고 할 만하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잘하는 방법이 너무 정말 원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건드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그 쓸데없는 단어를 그냥 쓰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시인이 굳이 여기서 이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린 건 뭘까? 화자가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리게끔 작가가 쓴 이유는 뭘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상 그렇게 감상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너도 고등학생 때 그랬을 거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중요한 건 알겠어. 너 어떻게 해요? 스텝 1, 스텝 2 이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쌤서희가 알려드리잖아요. 늘 뭐가 중요하냐? 일단 제목 먼저 보자. 그래서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냐?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감탄이 절로 나오지. 그 화자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냈을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기억해내? 뭘 기억했는데? 이렇게 출발을 해. 1단계. 2단계. 화자가 사무실에서 그녀를 바라보네? 어떻게 바라봐? 그녀에게서 이 자연의 생그러움을 느끼고 있잖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호빈이가 말한 대로 깊이 있는 감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상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바로 보기라는 거야. 내가 작품에 대한 감상력이 조금 부족하고 불안함을 느끼고 그렇다면 보기는 철저하게 출제자가 의도하고 문제를 요 방향에 맞춰서 내가 이거 감상했어 라는 걸 알려주는 시그널이거든. 그래서 그 보기를 먼저 잡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문학 작품 읽으면서 좀 왜 이렇게 썼을까를 호기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였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호기심을 갖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 같아요. 단계별로. 그치. 그 다 어디 있냐? 국어단판이 있다고. 저도 이제 그걸 그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그치? 나요. 쌤이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 그래도 나의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 돌아보니까 이 방법은 좀 아쉬웠다. 나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면 이렇게 국어 공부는 안 할 것 같아. 하는 거 있어? 이거 듣는 학생들도 되게 좀 많은 고민할 것 같은 게 특히 국어 강의에서 과연 수업 내용을 다 필기를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앞에서 계속 독해력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내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럼 오히려 이제 만약에 필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해한 내용을 조금씩 적어보고 그거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뭔가 빠뜨린 내용이 있었나? 라는 걸 점검해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빈이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가 사실은 내가 너보다 우리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알죠? 호빈이보다 좀 더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똑같이 그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필기하고 막 꾸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노트를 하나 딱 사서 현대시를 다 쓰는 거야. 시를 써. 보면 그 옆에 이제 내가 각주를 막 다는 거야. 그 필기를 하면서 이제 막 자기 만족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시 안 봐. 그럼 그 작품 시험에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물 마셔도 돼 편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필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결국 국어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쭉 보고 내 생각은 이건 내 생각을 쓰고 또 문제를 풀면서 내가 놓쳤네 하는 부분들 정도만 체크하는 키워드 형식으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맞죠? 네. 좋습니다. 또 우리가 또 왠지 이 사회적인 시선이나 우리 중동고등학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자사고 엄청 빡세게 소위 말해서 공부를 시킬 것 같고 막 선행학습 이 학생들 엄청나게 막 할 것 같고 그렇잖아. 실제로 이제 진짜 궁금해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선행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꼭 국어에만 국한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이랑 영어는 좀 어릴 때부터 많이 선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중학교 내용을 이제 선행을 하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에 고등학교 내용을 미리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어려워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말하지만 중학교 때는 정말 완전 잘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내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 수능 수학 잘 봤잖아. 나쁘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데요. 우리 또 중동고 내신 수능 수학이 좀 어렵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 수학이 너한테 조금 넘기 힘든 문이었다, 관문이었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거고. 네, 근데 제가 수학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 단순히 선행을 너무 더 일찍 하지 않아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때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때 해야 될 공부를
그냥 뭐 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신은 좀 시간의 압박이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그런 빨리빨리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 50분이라는 빡빡한 시간 안에 막 해결하려면 좀 더 반복적으로 좀 더 기계화된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생각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맞지? 그런 능력들이 조금 따라가기가 버겁다. 영어는 영어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영어 유치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학원 같은 거 조금씩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영어 책을 영어 원서?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을 읽었다는 거야? 근데 뭐 초등학교 때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영어 동화책 같은 거. 오, 네. 그냥 그 정도를 읽는 거지 아주 뭐 유치원 때부터 영유로 다니거나 막 뭐 집에서는 영어만 영어로만 뭐 듣고 보고 쓰고 하진 않았다. 네. 그런데 이제 수능 영어 문제 푸는데 문제 없었잖아. 근데 뭐 수능 모의고사 항상 1등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꾸준히 그냥 영어 공부를 어릴 때부터 꾸준히 했지만 완전 막 몰입해서 막 집중으로 영어만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네. 영어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저는 뭐 제가 워낙 이제 암기를 잘 못해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영어 문법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뭐 의문 뭐 혹은 뭐 형태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말을 되게 분석하는 공부를 좀 많이 하는 반면에 영어는 어쨌든 우리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뭐 국어로 따지면 어문규범이죠. 이렇게 그쵸. 쓰면 맞고 이런 말을 하면 틀린다. 외워야 되잖아. 네,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싫어했어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었죠. 그렇군요. 쌤이 궁금한 게 이제 입학 이후에 사실은 학교 생활하기 시간이 진짜 빠듯하잖아요. 네. 잠도 줄여가야 되고. 근데 우리 호빈이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시간에 내가 너가 조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수업 시간에 진짜 초롱초롱하게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도 뭔가 맨날 이런 걸 만들고 있었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또 굉장히 사이좋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신도 잡았고 이렇게 정시도 수능도 잡은 케이스인데 학원이나 인강 활용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가 궁금해요. 당연히 인강은 좀 많이 들었었고요. 과목별로? 네. 그러니까 뭐 사회탐구도 듣고, 뭐 탐구 과목 같은 것도 듣고, 뭐 국어랑 영어 이제 그런 것도 좀 특히 영어는 진짜 완전히 인강으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자습관을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를 이제 신청해서 들었었는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국어 선생님들 알려주신 여러 가지 독해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저만의 독해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풀어도 점수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그게 더 와닿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그걸 막 억지로 섣불리 적용시켜서 막 내면화하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웠던 거네.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네. 네. 그래서 사실 수업 내용이 뭔가 막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듣고 이제 그만큼 이제 또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꾸준하게 어떤 기출 문제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과목별로 일정량을 이제 꼭 들어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전반적인 학습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패턴화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다. 이 정도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고1 때, 고2 때는 좀 그래도 학원이나 인강을 많이 들어도 고3 때는 이거를 많이 바꾸지 않아? 왜냐면 자기 공부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래도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시작한 과목도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돌아봐도 뭔가 학원의 수업이나 아니면 인강 같은 것들을 제일 열심히 들었던 거는 탐구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탐구, 막 단권화 시키고 요약하고 외우고 이런 거. 네, 그렇죠. 그치. 그런 거는 주로 이제 탐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고2 겨울방학. 그쯤이죠. 그쯤이지. 네. 그때부터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지, 탐구는. 네,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고3 때 탐구를 완전 집중 몰입. 근데 이때도 국영수의 그 기본 감각을 유지하는 건 필요해. 네. 근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탐구가 재밌기도 하고 성취감도 있고 막 그리고 이제 몰입도도 높고 이러니까 그리고 고3 때 되게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고3 와서 탐구에 올인하면서 국영수
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쌓아올린 국영수가 막 싹 내려가는 거야. 탐구는 1등급인데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영수도 이제 뭐 EBS 무료 강의도 선생님 강의 좋은 거 진짜 많잖아. 그런 강의를 딱 정해가지고 고정시켜야 돼요. 무슨 요일은 무슨 시간은 이 강의, 무슨 시간은 이 강의. 강의를 많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정말 그 학습의 도구 정도로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진짜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중동고 졸업했잖아. 이제 시간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돌려서 다시 내가 중3이야. 그럼 중동고 입학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전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 나는 다시 중동고를 선택하겠는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동고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친구들도 일단 주변에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뭐 혼자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서로 이제 밀고 끌어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걸 보는 분들이 중동고 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동고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사실 이 수시를 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게 뭐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뭐 인문학 캠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랑 연합을 해서 인문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혹은 뭐 수요 특강이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사들이 오셔서 이제 수요일에 특강을 해주시고, 혹은 독서 아카데미라고 해서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수요 특강에 오시는 분들도 어떤 책의 저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독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동고에 오시게 된다면 이런 학교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독서 경험을 좀 많이 쌓아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단 독서를 깔고 가더라. 네. 근데 그게 너에게 꾸준히 3년 동안 쌓이면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다. 그리고 생기부 전반적으로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 어떤 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느 학교에 있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찾아서 참여하는 그런 고교 생활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최서희 선생님도 계시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적으로도 배울 게 많지만 뭐 너무 인품도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분위기에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꼭 그러니까 이 자사고 입학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분위기에 많이 휩쓸린다 라고 한다면 자사고에 입학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굳이 자사고에 입학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막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굳이 없어도 내가 내 갈 길을 갈 수 있다면 사실 어디 가든 나의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오히려 힘든 점은 없었어? 내신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좀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영어가 점수가 92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90점이 넘었으니까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등급이 4등급이었습니다. 띠로리. 그래서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나 이제 포기할래. 안 해. 그래도 이랬어? 물론 영어 점수를 크게 올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도 그래도 계속 열심히 그냥 난 내 갈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 시험 삐끗한다고 거기서 무너지거나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고생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성장할 거야. 나는 그래도 어제의 영어 등급보다 오늘 영어 등급이 더 나아질 거야. 혹은 국어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거야 라고 하고 우직하게 가니까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잡아서 내신 4 있다고 고대 못 가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 수시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뭐 호빈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제 너는 학생으로서 네가 입학을 딱 하고 첫 시험을 봤을 때 그 불안감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 나갔어? 극복해 나갔어?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 안에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내신은 범위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이 범위를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 공부하고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항상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등급이 어떤 등급이 나오든지 간에 그냥 내가 뭐 이만큼을 그냥 눈 앞에 있으니까 그냥 공부를 계속 해 나갔던 거지. 딱히 무언가를 다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목표에 충실하자 그냥. 막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말자. 지금 하루하루 내가 쳐내야 할 일들, 그걸 그냥 충실하게 해나가자. 결과는 따라오는 것.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를 거는 이제 더 오르게 되고 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호빈이 참 기특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파트를 두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쌤서희TV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이거 뭐야? 구독과 하면 네가 좋아요 이렇게. 이거를.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안녕. 네.